세상에는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문다. 불에 데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만 남긴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짓밟혔던 그 기억은 살갗이 아닌 영혼에 새겨진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깊어진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46살. 단정한 교장 제복을 입고 조용하고 반듯한 눈빛을 가진 남자. 그는 올해 봄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그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그해 3월 입학생 명단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다. 오성현. 그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오성현. 30년 전 자신의 삶을 짓밟았던 그 남자의 아들이 이제 자신의 학교에 들어온 것이었다. 강민주는 그날 밤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이제 곧 드러날 참이었다. 1986년 봄이었다. 충청도 어느 소읍의 작은 초등학교.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3월. 16명짜리 2학년 일반 교실에 강민준이라는 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항상 창가 맨 뒷자리였다. 선생님의 눈에서 가장 먼 자리, 급식 줄의 맨 끝, 운동장에서 편을 나눌 때 마지막으로 불리는 이름. 민주는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없었고, 표정이 없었고, 웃음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아이였다. 뛰어놀기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즐기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꺼내 먹던 아이. 그것이 변한 것은 오성국 때문이었다. 오성국. 당시 같은 반이었던 그 아이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컸다. 선생님이 없는 쉬는 시간. 그는 반 아이들의 왕이었다. 그가 웃으면 모두 따라 웃었고, 그가 무시하면 모두 눈을 돌렸다. 어느 날 오성국이 민준의 도시락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그냥 그날 기분이 그래서. 민준의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 교실 바닥에 나뒹굴었다. 흰쌀밥이 쏟아지고 계란말이가 으깨졌다. 아이들은 웃었다. 오성국이 웃으니까 따라 웃었다. 민주는 울지 않았다. 울면 더 놀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밥풀을 손으로 주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에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만이 그 아이의 등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로 오성국의 표적이 된 민준의 하루는 전쟁이었다. 가방이 숨겨지고, 신발이 화단에 버려지고, 공책에 낙서가 가득 채워졌다. 쉬는 시간마다 민준은 혼자였다. 누구도 그의 곁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오성국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매일 저녁 밥상 앞에서 학교 어땠어? 하고 물으면 민준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두 글자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는지 어머니는 몰랐다. 민준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기 싫었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말로 꺼내지면 더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그 시절 민준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였다. 교실 맨 뒷자리에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조용함 속에서 그는 책을 읽었다. 수학 문제를 풀었다. 글씨를 또박또박 눌러 썼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내용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었다. 공부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오성국이 아무리 강해도 민준의 머릿속에 쌓인 것은 건드릴 수 없었다. 그 시간이 6년이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강민준은 혼자였다. 졸업식 날, 반 아이들이 서로 사진을 찍고 울고 웃을 때 민준은 조용히 교문을 나섰다.
그의 졸업 앨범에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이름을 써주지 않았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46세 교장이 되기까지 그 6년의 상처는 한 번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강민준이 교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 때문이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던 시절 지도 교수가 한 번은 그에게 물었다. 강군,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가?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혼자인 아이를 먼저 보고 싶어서요. 교수는 그 대답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민주는 작은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첫 담임을 맡은 날, 그는 출석을 부르기 전에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28명의 아이들, 삼삼오오 모여 제잘거리는 아이들 속에서 민주는 가장 먼저 혼자 앉아있는 아이를 찾았다. 창가 뒷자리, 자기가 앉던 자리와 같은 위치의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 아이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것이 그의 교직 생활의 방식이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좋은 교사였다. 엄격하지 않되 흐리지 않고 따뜻하지만 가볍지 않은 선생님. 학부형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아이들은 해마다 그의 반에 배정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민준 본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교실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가장 외진 자리에 앉은 아이들이었다. 그 세월 동안 오성국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밤 홀로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을 때 오래전 기억들이 불쑥 올라왔다.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 숨겨진 가방, 아무도 앉지 않던 빈자리, 그리고 오성국의 웃음소리. 그 날카롭고 거침없던 웃음이 30년이 지나도 귀에 생생했다. 복수를 꿈꾼 적이 있었다. 30대 초반, 교직 생활 초기에 특히 그랬다. 언젠가 오성국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다. 차갑게,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냐? 너 때문에 내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복수의 대사는 점점 흐릿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를 조금씩 바꿔놓았다. 눈앞에서 상처받는 아이를 볼 때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마다 어딘가에서 30년 전의 민준도 조금씩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복수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교실에서 배웠다. 그러다 45세 교감을 거쳐 46세 교장이 되었다. 발령지가 공문으로 날아온 날, 민주는 그 학교 이름을 보고 손이 멈추었다. 서하초등학교. 자신이 다니던 그 학교였다. 지역이 개편되고 교사진이 모두 바뀌었지만 이름과 위치는 그대로였다. 운동장, 교문, 벚나무 2그루 모두 그대로였다. 민주는 부임 첫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운동장을 걸었다. 발밑에 흙이 낯설지 않았다. 30년 전 혼자 운동장 구석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던 그 자리.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하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색이었다. 민주는 그날 조용히 결심했다. 이 학교에서 혼자인 아이는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한 시점에 입학생 명단이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오성현. 보호자 이름 오성국. 그 이름을 발견한 날 밤, 강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이 떠올랐다. 바닥에 나뒹구는 도시락,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적막한 시간들. 50평짜리 아파트 안방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았다. 심장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어떤 감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학교는 고요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인가? 그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았다. 복수. 30년을 기다려온 그 기회가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왔다. 이 학교의 교장은 자신이다. 이 학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자신이다. 오성현이라는 아이의 6년간 학교 생활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이 두려웠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 어두운 것이 꼬물거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아이를 일부러 찍어 누르고 싶다는 충동이 아니라 그 아이를 모른 척하고 싶다는 충동. 오성국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것이 복수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민주는 알고 있었다. 입학식 날, 민주는 단상에 올라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봄 햇살이 강당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28명의 신입생들이 작은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하얀 셔츠, 새 운동화, 어색하게 빗어 넘긴 머리. 아이들의 눈이 저마다 긴장과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천천히 이동했다. 그리고 찾았다. 세 번째 줄 오른쪽 끝. 작고 마른 남자아이. 귀가 크고 눈이 동그랗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아이. 오성현이었다. 아버지 오성국과는 전혀 닮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 아이는 옆자리 아이가 말을 걸어도 작게 대답하고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 어딘가 위축된 어깨. 민주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저 아이도 혼자구나. 입학식이 끝난 후 학부형들과의 인사 시간이 있었다. 민주는 강당 입구에서 학부형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오는 부모들, 사진을 찍는 가족들, 그리고 그 끝에 오성국이 나타났다. 45년의 세월이 그를 바꾸어 놓았다. 한때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컸던 그 아이는 이제 어깨가 처지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다. 잘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낡은 느낌. 양복 소매가 조금 짧고 구두는 닦여 있지만 뒤축이 닳아 있었다. 삶이 그를 쉽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력했다. 오성국이 민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교장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현 아버지 오성국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알아보지 못했다. 강민준을 30년 전 자신이 도시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아이를 민주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단 0.3초. 그러고는 조용히 악수를 청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민준 자신도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다. 오성현은 낯가림이 심한 아이였다. 담임 한선희 교사의 첫 주 보고에 따르면 성현은 쉬는 시간에 혼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급식 시간에는 빠르게 먹고 교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떠들 때 같이 웃지 않고 운동장 놀이에 자연스럽게 끼지 못하는 아이. 특별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어딘가 섞이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민주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학교 폭력 전담 교사를 통해 파악한 가정 환경도 복잡했다. 오성국은 한때 제법 규모 있는 식자재 납품 사업을 했지만 몇 년 전 사업이 기울어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 앞에서 자주 다투고 성현이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교사의 관찰이었다. 민주는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 전 오성국이 나쁜 아이였던 것은 사실이다.
아무 이유 없이 약한 아이를 괴롭혔고 그로 인해 민준의 6년이 지워졌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성현은 그 남자의 아들은 그 잘못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였다. 그런데도 민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오성국이 겹쳐 보였다. 그 큰 귀, 그 다문 입술이 어딘가 오성국의 어린 시절과 닮아 보였다. 이성적으로는 아이와 아버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30년 묵은 감정이 이성을 흐려놓았다. 어느 날 민주는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운동장 가득 퍼져 뛰어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운동장 끝 벤치에 오성현이 혼자 앉아 있었다. 무릎에 두 손을 올리고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의 등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30년 전 그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아이가 떠올랐다. 강민준, 8살. 뛰어놀고 싶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아이. 민준의 심장 어딘가에서 실이 끊어지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그는 오성현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무리 그 아이의 아버지를 떠올려도 눈앞에 있는 것은 그냥 작고 외로운 아이였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민주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교사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 학교에서 혼자인 아이는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첫날의 자신이 기억났다. 그렇다면 오성현도 그 아이들 중 하나여야 했다. 4월이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낮에는 교장으로서 평정을 유지했다. 교사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학부형 상담을 받고 행정 서류를 처리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다. 혼자 사는 아파트의 조용한 식탁에 앉아 그는 긴 독백을 이어갔다. 자신에게 또는 30년 전의 자신에게 어느 저녁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가 앉은 두꺼운 앨범. 페이지를 넘기자 초등학교 1학년 졸업사진이 나왔다. 줄을 맞추어 선 아이들 속에 8살의 민준이 있었다. 그 시절의 민준은 웃고 있었다. 아직 오성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세상이 나쁘지 않다고 믿던 시절의 얼굴이었다. 다음 페이지가 2학년이었다. 표정이 사라졌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같은 나이, 같은 교실인데 전혀 다른 아이였다. 민주는 그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에게 어른이 단 한 명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그 생각이 들자 민준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이상하게도 이제 손에 잡히지 않았다. 30년을 품어온 그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성국에 대한 원망도 그 시절의 상처도 여전히 실제했다. 그러나 그 상처로 오성현을 짓밟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민준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나? 인정이었다. 그 시절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이름이 불리고 싶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했다. 그 결핍이 30년 동안 복수라는 모양으로 굳어 있었을 뿐 실제로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왔다. 그리고 한선희 교사를 불렀다. 오성현이 어떤 아이예요? 한 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용한 아인데요. 그림을 참 잘 그려요.
미술 시간에 혼자서 한참 집중하는 아이예요. 근데 표현을 잘 안 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 민주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자신도 그림을 좋아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그 시절. 혼자 공책 가득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리고 지금 오성현도 같은 방식으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지도 몰랐다. 민주는 한 교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다음 주에 있을 학교 그림 전시회에 성현이 그림을 꼭 포함시켜 주세요. 복도 가운데 잘 보이는 자리에 그림 전시회가 열린 날이었다. 학교 복도 양쪽으로 아이들의 작품이 걸렸다. 색색깔의 그림들, 이름표, 학년 표시. 민주는 오전 내내 교장실에서 서류를 처리하다가 점심 무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오성현의 그림은 복도 정중앙에 걸려 있었다. 한눈에 눈에 띄었다. 묘하게 깊이 있는 그림이었다. 봄 들판에 혼자 서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 주변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나무는 꽃이 피지 않은 채 서 있었다. 혼자였다. 그러나 그 나무의 가지 끝에 막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작은 꽃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곧 필 것 같은. 민주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니, 그보다는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낯익었다. 혼자지만 포기하지 않은, 외롭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선생님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오성현이 서 있었다. 점심 먹고 교실로 돌아가던 참이었는지 도시락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큰 눈이 민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 그림 보고 계셨어요? 민준은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래, 내 그림 보고 있었어. 성현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물었다. 어때요? 정말 잘 그렸네. 이 나무가 특히 마음에 들어. 꽃이 아직 안 피었는데요. 그래. 근데 곧 필 것 같잖아. 봐봐. 여기 봉우리가 있잖아. 성현은 자기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분명히 있었다. 민주는 그날 교장실에 돌아와 의자에 깊이 앉았다. 그 작은 미소가 내내 눈에 밟혔다. 오성국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흐릿해지고 그냥 오성현이라는 아이가 남았다. 외롭고 조용하고 그림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아이. 민준의 마음속에서 30년 된 벽이 조금 흔들렸다. 그것이 두려웠다. 용서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8살의 강민준이 교장실 의자에 앉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뭐라고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옛날에 내가 학교 힘들었던 거 알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알았어. 다 알았는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머니는 이틀 뒤 직접 올라왔다. 72의 나이에 기차를 타고 혼자 올라온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가 밥을 잘 못 먹을 때가 있었어. 점심 도시락을 거의 안 먹고 온 날이 몇 번 있었거든. 물어봐도 괜찮다고 해서 나는 그냥 입맛이 없나 보다 했지. 민주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시락을 빼앗겼던 날이에요. 어머니의 손이 멈추었다. 그랬구나. 그 두 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날 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아들 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야. 내가 모르게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던 걸 몇 년 전에 이사하다 발견했어. 그때 읽어보니까 차마 못 보겠어서 그냥 두었는데. 민주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나간 뒤 그는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열었다. 빛바랜 공책이었다. 파란 줄 공책. 첫 장에 강민준 일기라고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가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8살의 민준이 쓴 글씨였다. 그는 읽기 시작했다. 3월 15일. 오늘 오성국이가 내 도시락을 발로 찼다. 엄마가 새벽에 싸준 건데.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더 나쁠 것 같아서 배가 고팠다. 4월 2일. 오늘 점심에 혼자 밥을 먹었다. 아무도 옆에 안 앉았다.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나도 하고 싶었다. 그냥 보았다. 5월 10일. 선생님이 오늘 내 수학 시험지를 칭찬해 줬다. 100점이었다. 기뻤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하려다가 그냥 안 했다. 기쁜 것도 혼자였다. 6월 22일. 오늘은 괜찮은 날이었다. 오성국이가 결석을 했다. 쉬는 시간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냥 창문을 봤다. 구름이 예뻤다.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사람. 민주는 그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었다. 눈물이 났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 한꺼번에 흘렀다. 8살의 자신이 혼자 창문을 바라보며 구름이 예쁘다고 쓰던 그날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 아이는 그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다.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8살의 민주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5월 중순이었다. 교장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한선희 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교장 선생님, 오성현이 오늘 학교를 안 나왔는데요. 집에 연락하니까 어머니가 아이가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이틀 결석을 했거든요. 민주는 파일을 집었다. 성현의 출석 현황. 3월 이후 결석이 5번. 아프다는 이유가 반복되었다. 그런데 보건실 기록에는 방문이 없었다. 그것은 아픈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날 오후 직접 가정 방문을 나갔다. 교사도 아닌 교장이 직접 방문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행정실장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주는 말하지 않았다. 성현의 집은 낡은 빌라 4층이었다. 벨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오성현의 어머니 임서연 씨였다. 마른 얼굴에 눈빛이 어두운 여자. 교장이 왔다는 것에 당황하며 서둘러 안으로 안내했다. 성현은 방 안에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다가 민준이 들어오자 천천히 일어났다. 열도 없고 코도 안 막혀 있었다. 그저 눈빛이 꺼져 있는 아이. 민주는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책상을 보았다. 그림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다 멈춘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성현아, 선생님이 와봤어.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가 힘드니?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성현이 말했다. 아이들이 저랑 안 놀아요.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다. 30년 전 자신이 일기장에 쓰지 못했던 말이었다. 아이들이 나랑 안 놀아요.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배 속에서 삭혀지던 시간들이 기억났다. 민주는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았다. 선생님도 어릴 때 그런 적 있었어. 성현이 눈을 들었다. 그 큰 눈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이요? 응. 밥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성현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민주는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림 그리고 있었어? 그냥 심심해서요. 봐도 돼. 성현이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운동장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그 한쪽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작은 아이. 자화상이었다. 민주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아이, 혼자지만 운동장을 다 보고 있네. 제일 넓게 보는 아이야. 성현이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집을 나오면서 민주는 임서연 씨에게 말했다. 어머니, 성현이 학교 미술 동아리 개설할 건데 거기 넣어도 될까요? 그림 정말 잘 그리는 아이예요. 6월이 되었다. 민주는 직접 미술 동아리를 만들었다. 매주 수요일 방과 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5명이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다. 특별한 커리큘럼은 없었다. 그냥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시간. 성현은 첫날 가장 늦게 교실 문을 열었다. 들어오자마자 구석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민준이 자연스럽게 가운데 자리로 안내했다. 아이들 사이에 앉은 성현은 처음에는 조용했다. 그러나 다른 아이가 이거 어떻게 그려요? 하고 옆에 물어보았을 때 성현이 자기 종이 위에 시범을 그려 보여주었다. 그 순간 다른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우와, 진짜 잘 그린다. 성현의 귀끝이 빨개졌다. 민주는 교실 한쪽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이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 성현의 얼굴. 당황하면서도 숨기지 못하고 번지는 작은 기쁨. 그 얼굴이 자신이 일기에 썼던 그날과 닮아 있었다. 수학 시험지에서 100점을 받고 혼자 기뻐하던 8살.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이 학교에 왜 왔는지 알았다.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를 위해, 더 정확히는 30년 전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7월 초, 오성국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아이가 학교를 즐거워한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면담을 받아들였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오성국이 들어왔다. 45세의 오성국은 여전히 처음 본 날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였다. 어깨가 많이 처졌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했다. 손이 거칠었다. 새벽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오성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 성현이가 요즘 학교 얘기를 해요. 동아리 얘기도 하고 친구도 생겼다고 하고 아이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민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흘러갔다. 30년 전 오성국이라는 이름이 주었던 공포와 분노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와는 잘 겹쳐지지 않았다. 물론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세월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삶이 그를 다루었다.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성현이가 그림 재능이 있어요. 표현하는 방식이 남달라요.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오성국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잘 못해줬어요. 제가 워낙 사는 게 힘들어서.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면담이 끝난 후 민주는 교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여름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30년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오성현이 웃고 오성국이 눈물을 보이는 그 앞에서 민준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다. 교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날이었다. 미술 동아리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다. 성현도 가방을 메고 일어서려다가 멈추었다. 그러더니 스케치북에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뜯어 민준에게 내밀었다. 선생님 드리고 싶어서요. 그림이었다. 봄날 복도에 함께 서 있던 그 장면이었다. 자신의 그림 앞에서 나무 봉우리를 가리키던 교장 선생님과 그것을 올려다보던 성현이 아주 작고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좋아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민주는 그 그림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악필로 쓴 그 짧은 문장이 어떤 긴 연설보다 깊게 닿았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좋아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30년 전 아무도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던 시절, 아무도 자신의 무엇인가를 알아봐 주지 않던 시절, 그 시절의 민준에게도 누군가 이 한마디를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성현이 교장실 문을 나가고 나서 민준은 그 그림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다. 하얀 봉투 하나.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신인 오성구. 민준이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서하 초등학교 교장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당신 옆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 시절이 제게 얼마나 긴 상처였는지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나 결국 씁니다. 당신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내 학교에 왔고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혼자인 아이였고 나는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로 나는 그 아이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화해인지 용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그 시절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성현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다. 보낼지 말지는 조금 더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편지를 쓰는 것 자체로 이미 무언가가 끝난 것 같았다. 30년 동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어떤 덩어리가 그 편지를 쓰는 동안 조금씩 풀렸다. 민주는 성현의 그림을 들어 창가에 기댔다. 여름 햇살이 그 그림 위에 내려앉았다. 복도에 나란히 선 두 사람. 나무 봉우리를 가리키는 손. 그것을 올려다보는 아이.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곧 필 것 같은 봉우리. 그것이 오성현인지 30년 전의 강민준인지 아니면 지금의 자신인지 민주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셋 모두였다. 교장 강민준은 의자에 깊이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림을 살짝 흔들었다.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여름의 소리, 살아있는 소리. 30년 만에 그는 비로소 그 소리를 평화롭게 들었다. 복수는 하지 않았다. 용서도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이 학교에 있었다. 혼자인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에 하늘이 넓고 파랬다. 그는 책상 위에 성현의 그림을 집어 교장실 벽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 아무도 모르는 자리가 아닌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그 여름, 서하 초등학교 교장실에는 한 아이의 그림이 걸렸다. 꽃이 피지 않은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 끝에 막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작은 꽃 하나.